안녕하세요. 박인철입니다. 박인철 방송 나는 나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8월은 참 긴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름은 더운 게 당연한데 열대야가 최장 기간 이어졌고 지금까지 어떤 해보다도 더 무더운 여름이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8월에는 광복절도 있고 또 그 8월이 끝나기 직전에 국庆일도 있어서 제가 광복절보다는 국庆일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좋았던 기억보다는 어둡고 나빴던 기억을 되새김으로써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해서 국庆일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국庆일 금식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제안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8월 한 달 꼬박 국庆일 얘기로 이제 제 유튜브를 다 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제안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 뜻에 호응해 준 사람이 한 명이 있건 두 명이 있건 개의치 않고 제 뜻이 어떻게든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그 제안을 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구독자 겨우 70명인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그 반응을 전혀 살펴볼 수도 없었고 결국은 나 혼자 제안하고 나 혼자 하루 굶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금년만 놓고 보면 당연히 제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실패가 그 의도가 불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어떤 나쁜 영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도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한번 하고 멈춰야 되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역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다음에 오는 국庆일에도 똑같은 그 제안을 다시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살아온 미래라는 게 알 수가 없어서 내년 8월에는 또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사회적 상황도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아무튼 현재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좀 더 그 깊이 있게 계획을 세우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파리가 태평양을 스스로 건널 수는 없죠. 파리가 날아봐야 얼마큼 날겠습니까? 파리는 고사하고 참새도 비둘기도 아니면 독수리도 자기 날개짓으로 태평양을 건너가서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파리가 태평양을 건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리가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으면은 비행기가 알아서 건너주겠죠. 비록 제가 구독자 70명 남길 때는 작은 방구석 유튜버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제 능력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면은 비행기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파리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듯이 좀 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단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구독자가 저보다 훨씬 많은 수십만 내지는 100만 명 이상의 유튜버를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에게 이러한 뜻을 알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력을 받는다든지 방법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중국으로 사방이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선조들의 후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그 독립운동과 관련된 단체만 해도 20군데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런 단체들이라면은 제가 그 국庆일에 왜 금식을 하자고 권유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고, 또 제대로 제 뜻이 전달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조력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것은 이제 1년 후에 있을 일이니까 내년에 가서, 내년에는 꼭 8월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7월이건 6월이건 조금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그런 생각인데, 국庆일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동안 이제 제가 얘기해왔던 저 자신의 어떤 어린 시절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극심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공예를 배우고 거기서 만들어진 그 목공예품을 판매를 해서라도 학비를 벌어보겠다라는 참 야심찬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목공을 배웠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또 그 저를 가르쳐 주던 선생이 그 작업장을 아예 통째로 저한테 그 넘기려고 돈을 준비해봐라, 이런 제안을 했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5월 초였는데, 한 달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돈을 구해보라는 이제 제안을 받았었고, 그 한 달 동안에 저는 어떻게든 그 양반이 요구하는 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그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떤 날은 하루에 그 버스를 탄 시간만 한 5시간, 6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제가 제 계획을 얘기하고 돈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다 이제 만나러 이제 뛰어다녔던 것이죠. 그때는 뭐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었던 시기도 아니고, 물론 그런 그 당시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목돈이었는데, 그런 목돈을 또 전화로 부탁한다는 것도 그 말이 안 되고 해서 일일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찾아다니면서 직접 얼굴을 뵙고 이제 계획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종로 거리를 수많은 그 인파를 헤집고 걸어가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내가 걷고 있어도 그야말로 벼랑 끝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고독감, 뭐 외로움 이런 거를 느끼면서 왜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에게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줬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생각을 하면서 길거리를 걷곤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5월 말쯤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정말 땡전 한 푼 못 구하고 이제 그 선생한테 이제 다시 얘기를 했죠.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봐도 제가 마련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서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저한테만 기대하시지 말고 이 작업장을 다른 분에게 그냥 양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처음에 이제 알았다고 그러시더니 내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 가게를 내놓지 않아서 지금 당장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누가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을 테고 하니 뭐 다른 사람이 나설 때까지 네가 뭐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더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 전에 뭐 다른 사람이 인수하겠다고 나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그래도 네가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려는 노력 자체가 기특하니 어떻게든 너한테 이 가게를 물려주고 싶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참 그 말 자체만 놓고 너무 고마운 얘기죠. 그러면 제가 한 달만 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좋다. 그러면 6월 말까지 어떻게든 내가 돈을 10만 원이 되건 20만 원이 되건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이제 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서울에서 만날 만한 사람을 다 만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 연고가 있는 뭐 광주, 목포, 진도 등등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그 기차를 타더라도 급행열차는 이제 요금이 비싸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완행열차를 타면은 뭐 시간은 엄청 이제 많이 걸리지만 어쨌거나 이제 요금이 싸니까 그 정말 기차 요금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면서 다니기 위해서 뭐 이제 전국을 누비기 시작한 거죠. 근데 참 제가 그 일이 꼬이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거를 시도하는 자체가 무모한 것이라는 것을 하늘이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목포에서 그 화학조미료 도매상을 하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화학조미료라고 하면은 뭐 요리를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그 숟가락 끝에 조금 묻혀가지고 뭐 0.1g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넣어도 그 음식의 맛이 확 달라지는 그런 조미료인데
그거를 한 달에 몇 톤씩 그 판매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 물론 전남 지역 전체 도매상이라고 할지라도 도대체 그걸 누가 사 먹길래 그렇게 많은 양을 판매를 하나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가정에 판매하는 건 사실 얼마 안 되고 이 생선을 가공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쥐포를 말릴 때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그 화학 조미료를 풀어서 거기에 그 담갔다가 이제 쥐포를 말려야 더 맛있게 되니까 이제 그런데 그 공장에 대량으로 납품이 된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장사를 잘한다는 얘기를 뭐 친척들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서 뭐 그분이라면은 50만 원 다는 못 해줄 줄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 큰 이제 도매 시장 안에서 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소만 들고 이제 찾아갔더니 그 시장 전체가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화재로 그 시장이 다 불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친척분한테 차마 돈 얘기를 꺼낼 수 없어가지고 거꾸로 오히려 제가 뭐 어려우시겠지만은 용기 잃지 마십시오 하고 오히려 격려와 위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만나고 다녔지만 또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또 다른 친척분을 찾아갔더니 제 얘기를 이제 대충 들으시고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자가 처음에 갖춰야 될 어떤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좀 코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참, 물론 제가 좀 무모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 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참 무모하게 덤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분의 가르침이 굉장히 그 어떤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좋은 그 충고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는 그분한테서 들은 그 내용들을 덧붙여 가지고 저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네가 참 계획을 잘 세웠다, 그래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걸로 사업 자금에 대라 라고 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부터 그 나이에 그 정도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면은 나중에 나이 먹고 사업하면 참 잘하겠다, 그래 열심히 해봐라 라고 그냥 돌려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달을 또 이제 그야말로 헛걸음만 하고, 그러니까 목공의 가게니까 그 나무를 깎아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하다못해 1,000원짜리건 2,000원짜리건 그거라도 팔아서 돈이 될 텐데 아예 나무 깎을 생각을 이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종과로만 이제 돌아다녔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안 된 거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그 정말 단돈 10,000원도 누가 도와주겠다는 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저 자신이 이제
스스로에게 회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2달 정도 그렇게 이제 학교생활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도 못 다니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돈을 벌 수도 없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될까? 과연 내가 이러한 삶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좀 이제 어떤 절망에 다가서는 그런 생각이 서서히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인간이 누구나 뭐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또 많은 체험들을 겪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희망과 용기를 갖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비록 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긴 하지만 그 내가 원했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로 서서히 빠져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꿈틀거리고 나오는 어떤 나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살아서 도망갈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 다음에 다가오는 어떤 죽음의 유혹,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지내고 다시 이제 또다시 이제 포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6월 말이 지나면서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선생한테 정중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이제 정말로 완전히 포기를 하고, 그래, 어쨌든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나무나 열심히 깎아서 그거라도 팔아서, 그것이 몇천 원이 되건 몇만 원이 되건 열심히 해서 학비라도 그냥 내년에 복학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은 뭐 별다른 시간은 1년이라는 시간을 뭐 허송세월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학교를 다니면서도 제가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 했듯이, 그 1년 동안 내가 학교를 떠나서 열심히 나무를 깎으면서 체험했던 그거 역시도 새로운 하나의 체험으로 나 자신의 어떤 또 다른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2달이 지나고 나서도 또 그 양반이 전혀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번 얘기는 이제 그야말로 그러니까 절망의 구렁텅이 안에서 내가 얼만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